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호기심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해운 산업 이야기 들려드릴 이야기꾼 김대성입니다. 이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쯤 시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황이 뭐냐? 상품이나 주식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거래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해운 시황은 그 중에서 선박을 통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거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해운 시황은요, 새로 짓는 배를 거래하는 신조선시장, 이미 지어진 배를 거래하는 중고선시장, 수명이 다한 배를 거래하는 해체선시장, 해상 운송 서비스를 거래하는 운임시장을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운 시황이라면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운임의 변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택시로 치면은 택시비. 그래서 오늘 운임 변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환율이나 주식시장이 매일 변동하듯 해운 시황도 매일 변동하는데요. 해운 시황은 이 변동의 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화물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어느 나라에서 대규모 건설을 시작한다. 그럼 건설 자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니까 해당 국가로 건설 자재를 실어 나르는 수요가 늘어나니 운임도 올라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계절의 영향도 받습니다. 겨울이면 난방해야 되니까 가스나 기름 수요 늘어난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선, 유조선 운임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가을이라 곡물을 수확했다. 근데 평소보다 풍년이라 수출할 게 늘어났다. 그럼 또 곡물을 심는 건화물세 운임이 또 오르겠죠. 근데 그럼 화물의 영향만 받나? 그 해운이라는 게 수출지와 수입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국가들의 국가적 상황도 당연히 다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요즘 같은 때를 보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해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크면은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굳이 해운 시황을 예측하고 분석해야 합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해운 시황을 예측하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를 다 떠나서 딱 운임의 측면만 놓고 봅시다. 같은 돈을 주고 산 배가 같은 기름값을 들여 움직인다 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당연히 운임을 많이 받아야 돈을 많이 벌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선사가 바로 경쟁력 있는 선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임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운 시황을 잘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운임은 항시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랑 지금 장난하냐? 나 한순간에 최대? 네, 운임은 항시 변동하기 때문에 운임이 막 곧 오를 것 같다. 오늘보다 내일 운임이 더 비쌀 것 같다. 이러면은 화물 운송 계약 체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운임을 더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운임이 내릴 것 같다. 오늘이 내일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이러면은요, 계약 체결을 서둘러야지 타 선사 대비 많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선사의 경쟁력은 뭐다? 시황 분석과 예측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력과 분석 능력을 갖춘 선사들이 현재 글로벌 해운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운 시황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자, 오늘의 해운 시황을 점쳐보자. 보아하니 오늘의 시황은 아주 좋구나. 배를 띄워라! 여러분, 해운 시황은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선사들은 어떻게, 뭘 기준으로 예측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해상 운임 지수입니다.
네, 해상 운임지수란요. 선박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해 주고 받는 대가인 운임을 일정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줄여서 해운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해운지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자면요. 첫 번째로 철광석, 석탄, 곡물 등의 원자재를 운송하는 벌크선의 경우 1744년 영국 런던의 카페에서 화주와 선주가 정보를 교류하던 것으로 시작된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건화물시황 운임지수이자 세계 해운 시황을 대표하는 지수인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컨테이너선은 중국의 상해 항운 교육소에서 매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16시에 발표하는 상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해발 컨테이너선 13개 주요 노선에 대한 운임 정보를 지수화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다 해외 주요 항만 기준으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우리 선사들한테는 딱 필요하게 특화된 지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타난다? 그렇죠. 바로 해양진흥공사가 나타난다. 해양진흥공사는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적 선사들에게 꼭 맞는 K 해운지수를 만들면 어떨까? 아시아 지역 항로 정보에 특화된 건화물선 종합지수를 만들자. 그래서 2011년부터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해요. 데이터를 막 주워 막 줍줍해서 그리고 마침내 2020년 7월 5일 9년 동안 꾸준히 축적한 운임 자료를 지수화하고 적합성 및 상품성 검증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 항로 정보에 특화된 KDCI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해운지수 이야기할 때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도 있었고 또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해운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내 수출입 화주와 유관 기업들이 정확한 운임 수준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이 산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컨테이너선 시황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컨테이너선 운임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고 이는 가격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여서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는 또 국민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SCFI는 상해발 운임지수로 한일, 한, 동남아 등 아시아 영내 항로의 운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발 운임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럼요. 필요하고 말고요. 그럼 어떻게? 오똑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또 해양진흥공사가 만들었습니다. 해운시황 분석 및 대응 고도화를 위해서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새로운 운임지수를 개발해왔고 11월 7일부터 부산항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인 KCCI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수! 자, 그럼 이 KCCI는 또 뭐냐?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을 기준으로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총 13개로 구성된 노선을 종합지수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택시를 예로 들어보자면요. 택시비 기준이 부산,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충 광주는 중간이니까 택시비가 절반이려나 하고 택시를 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SCFI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연근해 중국, 일본, 동남아나 가는 항로는 반영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KCCI는 우리나라에 출발해서 연근해로 가는 항로를 반영해서 국내 물류업계와 수출입 화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기존의 운임지수와 달리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서 전 노선을 4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하고
항로별 지수에는 각각 물 동향 등을 반영한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노선별 가중 평균을 종합지수로 사용하여 시황의 직관성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형 컨테이너 오림지수인 KCCI인 거죠. 말하는 내가 너무 막 뿌듯합니다. 자, 그러면 이 KCCI는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정보망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정보 채널, 그리고 주간 해운시황 보고서 지면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적선사를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무한 노력! KDCI부터 시작해서 KCCI까지 국내 해운 물류업계와 선화주 기업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요. 또한 세계적인 지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인정받는 지표로 널리 쓰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적선사 포에버! 바다와 관련된 당신이 몰랐던 해운지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궁금한 이야기로 만나요.